야, 씨. B가 옵션이라는 말이 이게 말이 되나? 자, 13번. 자, 13번에 점이 3개 존재하는데 AP가,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A랑 그 다음에 P랑 Q 얘네가 전부 다 일직선상에 존재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점 Q는 어디 위에도 존재하는 거냐면 Y는 마이너스 fx 위에도 존재한다. 요 두 개가 되게 핵심이 되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AP가 누구랑 같다고 했냐면 2배의 AQ랑 같다. 요렇게 주어져 있는데 요 세 가지 조건으로서 필요한 거 다 뽑아내면 그럼 나머지는 그냥 계산이죠. 그래서 APQ가 일단 일직선 위에 있다 라는 조건 얘를 이용하시면 그럼 얘는 P-0분의 그 다음에 FP에서 그 다음에 F0을 뺀 거. 자, 요거 기울기랑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으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2개 뽑아서 기울기를 뽑았을 때 기울기가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0을 쓰는 게 좋으니까 0을 기준으로 Q-0분의 그 다음에 FQ에서 그 다음에 F0을 뺀다. 자, 이렇게 줬을 때 얘가 지금 어디에서 Y는 fx, 마이너스 fx에 접한다라고 했고 그게 점 Q에서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미분하고서 Q 집어넣은 거랑 같아야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F'Q랑 같다. 자, 요렇게 하나 챙겨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조건이 이거죠. 점 Q가 Y는 마이너스 fx 위에도 있기 때문에 Y좌표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F에다가 Q를 집어넣은 값이랑 그 다음에 여기다가 X에 Q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FQ다 했을 때 이 두 개가 뭐 해야 되냐면 같아야 되죠. 그죠?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FQ의 값이 뭐다? 0이다. 요거 챙겨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AP가 그 다음에 AQ의 2배랑 같다 했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대강 그어놓고 생각했을 때 가운데 A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P가 있고 오른쪽에 Q가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AP의 길이가 AQ 길이의 2배가 되려면 여기쯤에 Q가 찍혀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얘가 지금 길이의 B가 2대1이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챙겨줘야 될 조건은 Q값이 Q값에다가 몇 배 했을 때 마이너스 2를 곱했을 때 걔가 P값과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상태고요. 그럼 얘가 이제 일직선 위에 있다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식을 잡을 때에는 fx랑 그 다음에 fx 마이너스 여기에 들어갈 게 직선 AP가 들어가야겠지. 이걸 넣었을 때 얘가 만나는 점이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1인 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식이 x 하나,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p 하나, x 마이너스 q 하나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 AP를 뭘로 뽑을 거냐 했을 때 뭐 여기 지금 기울기 자체가 마이너스 F'P다 분수 쓰는 것보다는 얘를 쓰는 게 좀 더 수월하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울기를 요걸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FQ가 0인 것도 알고 있으니까 세 개의 점 중에서 누구로 요거 두 개 가지고 직선을 잡는 게 식이 그나마 제일 간단하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F'Q 그 다음에 곱하기 X 마이너스 Q다. 자, 이거를 직선 AP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P 값이 마이너스 2Q와 같다 했으니까 여기 있는 P에다가 마이너스 2Q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면 문제에서는 F에다가 뭘 넣었을 때 F'에다가 마이너스 2Q를 넣었을 때 값이 얼마다? 얘가 지금 18이다 라고 해서 변수는 Q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지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계산하실 때 마무리 계산에서도 좀 이게 잘 정리가 안 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정리해보면 요 식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뽑았을 때 이렇게 정리되거든. F'X 그 다음에 더하기 F'Q. 자, 얘가 뭐랑 같다라고 나오냐면 우변은 뭐 미분하시면 됩니다. 정리해서. 그래서 요걸 통해서 마이너스 2Q. 그래서 마이너스 2Q 한번 대입하시면 그러면 무슨 값이 필요하냐면 이 F'Q 값을 뽑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F'Q를 뽑으실 때는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2Q도 한번 대입하시고 그 다음에 F'Q를 뽑기 위해서 X에다가 누구도 한번 대입하냐면 Q도 한번 대입하시면 그러면 얘를 통해서 F'Q 값을 나타낼 수 있어. 그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그러면 이제 미지수가 없는 그러한 형태의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14번은 뭐 잘 풀지 않았을까? 는 아니죠. 예. 일단 여기서 으악! 나중에 계산해서 알게 된 거지만 일단 요 각이 둔각이라서 그림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에이, 뭐, 너무 이상하잖아. 집착하지 말자, 간태가. 예. 집착하지 말자. 요 정도까지만 하자. 요렇게. 그러면 문제에서 BC가 AB의 3배래요. 그래서 BC가 AB의 3배니까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그 다음에 여기가 A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K다 잡고 여기를 3K다 잡았는데 문제에서 어떤 걸 줬냐면 AB를 1대3으로 내분한 점을 D라고 하겠대. 그래서 여기 잡아서 요 점을 D라고 해놓고 이거 1대3으로 내분이다. 즉 AB를 4등분 할 거니까 전체 길이를 4K라고 그냥 잡죠. 그래서 여기를 K라 주고 여기를 3K다 이렇게 주게 되면 요거의 3배니까 여기가 12K다 뭐 이렇게 설정하는 게 좋겠지.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 지금 또 어떤 점을 잡았냐, BC 위에다가 점 2를 잡았는데 그 2가 지금 뭘 만족해야 되냐면 요렇게 잡아서 요 각이랑 그 다음에 요 각이랑 같다를 만족하도록 잡았다, 뭐 요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그 다음에 여기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연결시켜 주죠. 자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했냐면 삼각형 ADE, 그래서 보면 여기 A랑 그 다음에 D랑 그리고 E다. 자,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와 그 다음에 삼각형 BD입니다. 그래서 BDE. 자, 요거의 외접원에 뭘 줬냐면 넓이의 B가 지금 루트 13대 1이다 라고 했으니까 두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으로 반지름의 길이를 좀 표현해 줘야겠죠. 파란 삼각형과 노란 삼각형을 봤을 때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각은, 자, 이 각을 세타라고 잡으면 그럼 여기가 세타고 그럼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그 다음에 A2다. 자 이렇게 해주면 얘가 외접원의 지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대 사인 세타 분의 그리고 B2다. 이렇게 가져오면 얘도 외접원의 지름이 될 거야. 근데 이때 넓이 B가 13대 1이니까 길이의 B는 몇 대 몇이 돼야 되냐면 얘가 루트 13대 그 다음에 1이다. 이러한 B를 가져야겠죠. 그래서 자 다시 한 번 더 잡아줍니다. 그러면 B2, A2, 그래서 A2의 길이는 B2의 루트 13배다. 그래서 여기를 L이라고 잡으면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루트 13 곱하기 L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돼요. 여기까지 가져오는 과정 중에 뭐 특별하게 불편하다라고 할 만한 건 없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보는 게 누구냐면 요 삼각형, 공통각을 쓰고 있는 애만 찾으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삼각형 ABC랑 보다 닮음이지 이 위치에 오는 각을 공통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정리까지는 뭐 다 했을 거고, 삼각형 그 다음에 BED랑 그 다음에 닮음이죠. BED라고 했으니까 BAC라고 해줘야겠네. BAC다. 요렇게가 현재 닮음인 상태야. 닮음이니까 이런 것도 잡아줄 수 있지. ABC에서 봤을 때 4K 대 그 다음에 4K 대 12K니까 1대 3이다. 그러면 요거 대 요거의 B도 1대 3이어야 되니까 이 부분의 길이를 그냥 K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마찬가지 L 부분을 루트 13K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다고. 그치요? 네. 자, 그럼 이제 넓이를 뽑아줘야겠는데 이 길이들도 전부 다 정리를 좀 해서 나타내보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봤을 때 문제 시작에는 요거 가지고 오고 나면 계산으로 들어갔을 때는 첫 번째로 계산해야 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삼각형 ABE죠. 이걸 보는 이유는 삼각형 ABE는 세변의 길이가 온전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길이의 B를 알고 있으니까 K랑 그 다음에 4K랑 그 다음에 루트 13K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ABC까지 진행을 시켜야 되니까 어디에 구할 거냐면 여기 코사인 그 다음에 각 ABE 여기를 좀 구해 줄 겁니다. 그래서 K는 버리면 되겠고,
2 곱하기 1 곱하기 4분의 그 다음에 1 더하기 16 마이너스 13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분자가 4죠. 날라가요.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1이니까 여기에 생기는 각이 얼마라는 거냐면 얘가 지금 3분의 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여기까지 가져오고 나면 그러면 누구의 길이도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 누구냐면 D2에 대한 길이도 표현할 수 있겠죠. D2. 그래서 D2의 제곱은 얘는 이걸 다 써야 되나? 쭉 쓰시면 됩니다. 그럼 D의 길이를 표현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 K에 대한 길이로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있으면 세 번째로 이제 면적에 대한 걸 이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요 면적 부분만 잠깐 보실게요. 면적. 네, 닮음을 이용해서 처리를 좀 하고 싶은 건데 지금 일단 삼각형 ABE의 넓이에 대해서는 자 사각형으로 진행을 시킬 거야. 사각형 부분을 진행을 시킬 때 여기 나눠서 보겠다고. 어디냐면 최대한 계산을 줄이고 싶은 거야. 사실 이 시점에서는 어디다가 뭘 구하도록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계산해도 됩니다. 솔직히 D2를 뽑았잖아, 그지? D2를 뽑았으면 여기의 길이를 K를 표현했으면 AC의 길이도 표현이 되고 그래서 여기 세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계산해도 사실 되긴 하는데 계산을 좀 줄여서 가보고 싶은 거지. 얘가 지금 3대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생기는 요 삼각형, 즉 삼각형 ADE의 넓이는 여기의 넓이는 얘는 몇 분의 몇이냐면 3분의 1이죠. 밑변 길이의 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밑변 길이의 비가 3대 1이니까 얘는 3분의 1 곱하기 삼각형 AB가 아니죠. BD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자 여기 있는 요 삼각형과 그 다음에 전체 커다란 삼각형을 놓고 봤을 때 삼각형 누구의 넓이냐면 A, B, C의 넓이는 닮은 비가 지금 몇 대 몇이라서 1대 4라서 넓이 B는 1대 16이 될 거야. 그래서 얘는 16 곱하기 삼각형 BD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그러면 이때 사각형 누굴 표현할 수 있냐면 A, D, E, C의 넓이는 얘는 삼각형 BD의 넓이에서 전체 삼각형 A, B, C의 넓이에서 삼각형 A, B, C에서 누굴 빼는 것과 같냐면 삼각형 A, B, E를 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그러면 면적에 대한 것을 누구를 통해서 BDE의 넓이를 통해서 바로 면적에 대한 걸 표현할 수가 있겠지. 괜찮아. 왜냐면 여기서 ADE의 넓이에다가 그 다음에 BDE의 넓이를 더하면 그게 ABE의 넓이가 되겠죠? 그죠? 렉 걸렸어? 계산해. 설명이 너무 불친절한가? 아니, 시간을 단축해 주려고 하는 건데. 좀 빨리 풀어주고 질문 아닌 애들은 빨리빨리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됐니? 여기 하나 더 해야 되는구나. 미안. 이게 지금 ADC가 아니죠? 삼각형 AEC의 넓이를 구한 거죠.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하나 뭐 하면 되냐면 ADE 삼각형 ADE 요렇게 하나 더 하시면 되죠. 네,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계산도 엄청 간단하게 나와요. 다음 문제 볼게요. 15번은 잘 풀지 않았을까요? 뭐 이건 오랜만이라서 기억이 안 났을 수 있으나 얘가 지금 fx 그 다음에 곱하기 f의 x 플러스 a. 자, 얘가 어디에서 연속이 되고 싶은 거냐면 x는 0에서 연속이 되고 싶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곱으로 곱하기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가 연속이 되게 하려면 각각의 연속을 먼저 조사해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여기 있는 이 fx 자체가 얘가 x는 0에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
불연속인 상태죠. 그래서 불연속인 상태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된다고 했냐면 발산이 있냐 없냐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x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무엇도 존재하는 거냐면 발산도 존재하는 아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발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함수에서 발산하는 모양이 존재한다. 어떤 점에서 극한을 조사했을 때 발산이 나왔다는 것은 뭐가 있는 거라고 했지? 분모가 0이 되는 모양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분모가 0이 되는 곳에서 연속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이 함수가 지금은 얘가 fx가 x분의 1의 형태이기 때문에 얘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x를 2개 이상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분모에 있는 x를 날리고 나서도 값이 무엇으로? 0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드린 부분이었지요. 그죠? 발산이 있으면 여기 x를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날리고 나서도 0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2개 이상 필요한 상태야. 0이 되는 x값이. 그러면 a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 여기 있는 fx 플러스 a가 어쨌든 0인자를 2개 가지고 있다. 인수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다는 것은 fx가 뭘 가져야 된다는 거냐면 중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요 개념이 뭐 이런 거죠. 잠깐 이야기하면 x-k 분의 1 곱하기 뭐 px, 자 이런 함수가 얘가 연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 했냐면 일단 극한이 존재하려면 얘가 뭐여야 돼? k를 넣었을 때 0이 돼야 돼. 그리고 나서 함수값을 조사할 거란 말이지. 그럼 이거 제외하고 함수값이 뭐가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다가 곱하기 px를 해놨을 때 얘가 k 집어넣었을 때 0이 되어야 극한이 존재할 수 있다. 이거라면 여기다 k를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0인 상태이기 때문에 극한 값도 무조건 뭐가 나오는 걸로? 0이 나오는 걸로 정해진다고 했고, 그래서 얘가 0인 상태이려면 이 극한도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기억이 1도 안 나는 표정이네. 뭐 다들 마찬가지일 거라 요거는 잠깐 복습을 좀 시켜드릴게요. 예, fx가 그죠? 네, 봅시다. 이게 왜 2개 이상 가져야 되는지만 잠깐 얘기할게요. 얘가 x가 a보다 작다일 때 발산이 있어. x-1분의 1이야.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는 뭐 그냥 2라고 할게. 사실 얘는 의미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불연속인데 발산이 껴있어.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fx 그 다음에 곱하기 gx가 어디서 연속이 되고 싶냐면 x는 a에서 연속이 되게 만들고 싶어. 이때 전제가 뭐야? 이게 어떤 경우? 뭐 불연속이면 어쩔 수 없어요. 직접 조사해야 됩니다. 불연속인 경우 직접 조사해야 되지만 얘가 어떤 함수일 때, 연속일 때 대부분이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고, 요즘 들어서는 뭐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도 조금씩 고려하는 상태로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얘가 불연속 곱하기 연속으로 존재한다 했을 때, 자 a에 대한 좌극한을 구하시면 x-a분의 1 곱하기 gx 이걸 조사하는 게 될 거고, 우극한이랑 함수값은 2 곱하기 gx 이걸 조사하는 게 될 건데, 이것의 극한이 존재하려면 그러면 분모가 0이기 때문에 분자가 0이 돼야 돼. 그래서 ga가 0이어야겠고, ga가 0이면 이게 0이 된다는 얘기니까 값이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오게 돼, 함수값이. 그래서 이게 0이면 다시 이 위치에서 극한 값도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거 까고 나서도 극한이 0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 gx는 이 분모에 있는 0인자를 최소 몇 개? 분모보다 하나 이상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얘는 지금 왼쪽이 지금 x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x를 2개 이상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a 값이 얼마인지 모르고 이 a에 대한 것은 존재만 따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만 있으면 fx가 0에다가 중근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걔를 0에다 갖다 놨을 때 연속이 되는 형태를 만들어 볼 수 있다고. 그래서 fx가 뭘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가 핵심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 하신 다음에 중근 형태로만 중근 가지는 경우만 포개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게 지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쓰는 식이기 때문에 인수분해했을 때 아래에 주어진 fx 아래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중근을 가지게 되는 경우만 잘 뽑으시면 되죠. 그래서 그냥 인수분해 문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된다고 밑에 거. 그래서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 미지수를 날리는 쪽으로 인수를 고려하시면 되겠다 이 얘기죠. 다음 21번. 자, 얘가 뭐라고 했냐면 실수 K고요. 실수 K와 그 다음에 모든 양수 A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어. fx는 연속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x가 K보다 작거나 같다 인 범위에서 fx는 뭐라고 했냐면 3분의 1의 x세제곱 마이너스 3x다 이렇게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보면 인테그랄 k부터 시작해서 k 플러스 a까지 fx, t라고 되어 있던 것 같은데 네, ft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1에 그리고 t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다 3t의 dt다. 자, 요게 0이라 했는데 이게 지금 뭐에 대해서 모든 양수 a에 대해서 항상 0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이야기하는 건 적분 구간의 길이가 변하더라도 변함없이 적분값이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된다고. 그죠? 그 말은 이 피적분 함수가 뭐여야 된다고? 상수 함수이고 그 다음에 값이 0이니까 피적분 함수가 뭐여야 돼? 얘가 0이란 얘기야. 어디서 출발했을 때 K서부터 시작해서 양수 쪽으로 적분을 진행하면 그럼 무조건 상수함수 0이라는 상수함수로만 존재해야 그래야 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할 수 있죠. 이거 오늘 해드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fx가 뭐가 된다는 거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x제곱 네 플러스 3x입니다. 언제? x값이 k보다 크다일 때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얘는 k를 기준으로 k보다 작은 쪽에서는 얘를 쓸 거고 k보다 큰 쪽에서는 얘를 쓰겠다. 두 개는 y축에 대해서가 아니고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한 칸,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칸 주어지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얘가 지금 이렇게 한 칸,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칸 주어질 거야. k의 위치를 잡아줘야겠는데 문제는 이 fx가 무슨 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를 기준으로 봐야겠어요? 교점을 기준으로만 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야지만 연속이라는 걸 만족할 수 있겠지. 따라서 이 점의 x좌표는 얼마고?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0이고 그 다음 여기가 3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k값이 뭐뭐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3이랑 그 다음에 k값이 0이랑 그 다음에 k값이 3이랑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 이거야. 괜찮아? 연속이라고 했으면 무조건 교점에서 식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래 연속성이 보장이 된다고 했지. 꼭 x축이 아니더라도 두 개의 교점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헷갈리니까 그래프를 좀 다시 그려드리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3과 0과 3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뽑혀야 되냐면 k보다 작은 쪽에서는 양수인 걸 쓰니까 이렇게 가져와야겠고 그 다음에 큰 쪽에서는 뒤집힌 형태의 그래프를 이렇게 쓰고 있겠다라는 거지. 이게 언제? k값이 마이너스 3일 때야. 그 다음에 k값이 0일 때는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위로 그 다음에 얘는 뒤집어서 아래로 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존재하겠고요. 그 다음에 k가 3일 때는 오른쪽까지는 이렇게 가져가고 왼쪽에서 오른쪽부터는 이렇게 가져와야 그래야 이게 지금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fx의 그래프 형태가 되겠다. 총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fx가 있는 거야. k값에 따라서 여기까지고 자 그때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x가 3보다 작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두 번째 주제지. 자 이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gx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x까지
ft dt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자 뒤에 거는 3부터 x까지 ft dt라고. 나는 이거 그냥 이렇게 봤어. 마이너스 인테그랄 x부터 3까지 ft dt다. 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고 어차피 치역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작을 때 가장 클 때 두 개를 구하는 거잖아. 그게 우리가 수학에서 최대치수를 구하는 이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내가 x값을 어딘가에 정하고 나면, 그러면 얘는 x를 기준으로 어디? 왼쪽에 대한 정적분 값에서 얘가 이야기하는 것은 x를 기준으로 어느 쪽? 오른쪽에 정적분 값을 뭐 해줘라? 빼줘라. 이렇게 보겠다는 거지. 괜찮아?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 x가 하나 이렇게 잡혔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얘는 여기 마이너스에서 그 다음에 플러스를 빼는 거니까 더더욱 마이너스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냥 정적분 자체를 이 그래프에서 좀 다뤄보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래서 자 이때 자 요 그래프에서는 정적분이 가장 작게 나올 때가 언제니, 가장 크게 나올 때가 언제니, 그걸 좀 다뤄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가장 작을 때는 봐봐, 왼쪽은 부호 그대로 가져오는 거고 오른쪽은 부호를 반대로 바꿔야겠다고, 그치? 그래서 얘는 가장 작게 나올 때가 언제냐면 여기겠죠. 여기를 쓰게 되면 왼쪽은 요만큼 음수인 부분을 쓰는 거고 오른쪽은 요만큼 양수인 부분을 갖다가 빼줘야 되니까 제일 작은 값을 가지게 될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적분 값의 범위가 얼마냐면 G에다가 뭐 집어넣었을 때 0 집어넣었을 때가 제일 작은 값이 나오겠다. 그래서 G0이고 이 값은 우리가 정의역 안에 포함되는 값이니까 쓸 수 있는 값이겠죠. G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작다. 왜냐하면 얘는 이제 나머지 경우에는 뭐 3이나 아니면 마이너스 3이나 3일 때 값이 될 거라 얘는 어디에 쓰든 상관이 없어. 뭐 둘 다 똑같은 값을 가질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G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게 되면 앞에 게 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를 뺄 건데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적분하면 어차피 얼마야? 0이야. 그지?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3을 집어넣겠다. G3을 쓰겠다 라고 했을 때도 마이너스 3까지 적분하면 그냥 얼마예요? 0이죠. 그리고 뒤에 것도 3, 3이니까 그냥 0인 거고, 따라서 얘는 누구냐? 그냥 편의상 여긴 0이었으니까 여기 3으로 표현할게요. 어차피 누구랑 같다? 마이너스 3이어도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됐나? 네, 이렇게 해줘. 그럼 두 번째까지만 해드릴게요. 두 번째까지? 그러네. 두 번째까지가 어차피 문제 주어진 걸 만족하지 못하는 케이스라 두 번째까지 해드릴게요. 예. 자, 요렇게 갖다 놓게 되면, 그럼 자 이때 제일 작은 것은 자 왼쪽은 부호 그대로 오른쪽은 부호 반대로 이렇게 쓴다고 했으니까 왼쪽으로 갔을 때 안 생기고 오른쪽으로, 즉 제일 작을 때는 마이너스 3에서 출발했을 때 여기 오른쪽 x에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게 되면 오른쪽은 플러스 부분을 적분해서 빼는 거니까 제일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G-3인데 우리가 지금 정의역에다가 마이너스 3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때보다는 어쨌든 큰 값이 나오겠다라는 건 이야기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제일 작을 때는 어디 3에서부터 출발해서 왼쪽을 적분했을 때가 몽땅 플러스고 이때가 제일 크게 나오겠죠. 대신에 또 얘는 3을 쓸 수 없으니까 G3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그래서 얘는 세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전부 다 무엇을 나타낼 수 있냐면 이 y값의 범위를 전부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이 y값으로 표현했을 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가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는 p보다 크고 q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크거나 같고 작다. 안 됨. 얘는 크고 작다. 안 됨.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가 돼요. 알겠어? 다음 22번. 놓친 부분이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아니 이게 x값을 정하고 나면 왼쪽으로 적분하는 거고, 이게 3부터 x까지라고 써놓으면 이게 3에서 왼쪽으로 간다 하니까 겁나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x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3에서부터 x까지 적분한 거에서 x부터 3까지 적분한 걸 빼겠다. 요렇게 본 거야, 나는. 최소가 x의 3이 들어가기 아니지. 0 들어갔을 때가 제일 작지. x에 0 들어가면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는 음수고, 그리고 3부터 0부터 3까지 하면 이만큼 값을 가질 건데 그걸 뺄 거잖아. 질문해라. 22번. 아, 이거 좀 헤맸다, 이거. 첫 번째 줄에 맨 마지막에는 이걸 안 봐가지고. 이게 원점 5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죠? 원점 5를 지나는 곡선. 왜? 너도야? 나도 이거 원점 지나는 거 안 봐가지고, 그래서 엄청 애먹었어. 이게 원점 지난다고 해서 이 로그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이쪽으로 원점 지나면서 요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챙겼더니 자꾸 지수 쪽으로 눈이 가서 이게 식이 지저분하지만 로그 2에 그 다음에 x 플러스 b 마이너스 1에 플러스 b다 이렇게 있고, 일단 시작점을 여기서부터 잡아볼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랑 그 다음에 이걸 없애서 지수 형태로 정리해보면 되겠죠. a죠, a. 그죠? a죠. a가 1보다 크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잠깐만 부호 맞겠었죠? 네. x축 방향으로 b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시킨 다음에 이걸 어디에다가 y는 x에 대칭을 시키게 되면 걔가 누구지? y는 a의 x승,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다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초부터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냐면 이 문제에서 지금 누구냐, b 값이 양수다 라고 줬잖아. 예, 맞죠? x축 방향으로 b만큼, y축 방향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지고 있는 점이 원점이라 기준점을 원점으로 잡았어요. 이 로그 함수가 원점 지난다는 것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b만큼, 밑으로 b만큼 요렇게 내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갖다 뭐라고 했냐면 y는 x 대칭하라 했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반대편으로 요렇게 보내서 요 자리에다가 점을 하나 잡아주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b, b다 이렇게 줄 수 있겠고, 그래서 이걸 지나는 지수함수 형태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랑 대칭인 구조를 가지는 지수함수를 이렇게 뽑아주시면, 그럼 얘가 누가 된다는 거냐면 y는 a의 x승 플러스 1이다 요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럼 여기서 이런 것도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원래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관계는 둘 다 어느 쪽으로 x축 방향으로 2분의 b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b만큼 내리게 되면, 그러면 두 그래프가 뭐다? 대칭이다. 누구에 대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라.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의 가운데 점을 지나는 요 직선에 대해서 이 두 그래프는 대칭이죠. 괜찮아요? 대칭이야. 그래서 얘는 이 직선이 y는 x에다가 그 다음에 요 점이 마이너스 2분의 b, 2분의 b니까 여기가 b가 되겠지. 따라서 x 플러스 b다에 대해서 서로 대칭 관계인 그래프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직사각형을 만든다. 4점 잡아서 직사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 원점 하나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a점 하나, 이 그래프에서 b점, c점 쓰겠다 해서 이걸 기준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똑같이 가서 여기다 점 하나 잡고 이걸 대칭시켜서 여기다 점 하나 잡고 요렇게 연결하시면 얘가 뭐다? 직사각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형태지. 따라서 요 위치를 A라 잡아주시고 여기를 B라 잡아주시고 여기를 C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어딘지 모르니까 얘를 어쨌든 이 그래프 얘랑 지금 평행하게 전부 세팅을 한 거기 때문에 평행해야죠. 평행하지 않으면 직사각형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A점의 좌표는 요 직선이 원점 지나고 기울기 일자리니까 y는 x다 라는 사실로부터 얘를 그냥 t, t다 이렇게 잡아줘요. 네, 요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사실 이 직선도 쓸 수 있거든. 이것도 어차피 얘를 마이너스 b, 비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얘는 y는 x 플러스 2b다 이런 것도 쓸 수 있긴 해. 그다지 계산할 때 필요가 없어서 안 쓰는 것 뿐이고 나는 다 쓰긴 했어. 그래서 여기다가 t, t를 지난다 라는 걸 잡아줘요.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러면 얘가 a 넣어줘야 돼. 아니다. 이걸 먼저 넣지 않았어. 먼저 넣으면 계산이 너무 많아서 이거부터, 기울기부터, 편안한 거, 직관적인 거부터 여기 A점이랑 그 다음에 C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얼마라고 했냐면 3분의 1이다 이렇게 주고 있었죠. 그래서 기울기 조건부터 계산하시면 T 플러스 B분의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B가 얼마다? 3분의 1이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 T와 B의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좌표를 전부 뭘 이용해서? B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고, 이걸 B를 가지고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A와 B의 관계는 O와 C의 관계와 같지. 직사각형이니까. 따라서 이 점을 왼쪽으로 B, 위로 B만큼 올린 게 누구다? 여기 있는 점 B다. 이렇게 주시면 돼. 그래서 얘는 요점 좌표, 이 로그 함수식에 대입한 거랑 그 다음에 요점 좌표, 지수 함수식에 대입한 거랑 두 개 정리하시면 결과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28번을 28번 해야 되나? 27번? 따로 질문해. 28번 해야 되나? 젠장. 27번 빨리 할게요. 28번 할게요. 28번. 27번은 풀이 끝나자마자 냉큼 튀어나와. 냉큼 튀어나와. 접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얘는 T점에서의 접선이고 T점의 접선이니까 일단 이거부터 잡을게요. F'T예요. 그럼 얘가 T분의 A 더하기 A다 이렇게 되고 G'T는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AT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나오겠지요. 그래서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세타가 만족하는 것은 탄젠트 차공식으로부터 1 플러스 둘이 곱해 앞에 건 A로 묶어주고 T분해로 통분하면 T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A로 묶어주면 T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분자에 원래는 절대값이 들어가야 되지만 이게 F'도 지금 양수고 G'은 완전히 음수기 때문에 A와 T가 부호가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A 곱하기 T분의 T 플러스 1에서 내 플러스 A 곱하기 T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줄 수 있겠고 분모랑 분자에다가 T 곱하고 그냥 정리만 하시면 되죠. 맞아요. 네, T 곱해요. 그러면 T 마이너스 A 제곱에 그 다음에 T 플러스 1에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T를 곱했으니까 A 곱하기 T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T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 네, 너무 간단해서 당황스러울 수 있어. 그건 이해할 수 있어. 왜냐면 이게 뒤집어 놓고서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 T가 1로 간다. 그러니까 이 분모가 지금 T에다 1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A 값이 얼마냐면 그냥 2분의 1이다 이렇게 그냥 아예 나오죠. 그래서 이게 A 값이 2분의 1이니까 분모랑 분자에다가 4를 한 번 더 곱해주면 탄젠트 세타에 대한 식은 4를 곱했으니까 4t 마이너스 t 플러스 1에 전체 제곱 분의 그 다음에 4 곱했으니까 2 곱하기 t 플러스 1의 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얘는 한 번 더 정리하면 뭐 마이너스 붙여주고 그 다음에
t-1의 전체 제곱 분의, 그 다음에 이거, 여기 2분의 1이, 잠시만, 2분의 1이, A가 양수라고 했죠? 네. 2 곱하기 t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 오류가 논리가 좀 논리적으로 약간 이게 조금 그렇긴 하네. 잠깐만. A 값이 양수라서 분모가 1이 됐을 때 얘 0이 돼야 돼요. 아니 왜 그러냐면 범위가 안 맞는데? 이게 탄젠트 세타가 이거잖아.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 코탄젠트가 이거다. 야, 잠깐만. 야, 이건 문제 오류인 것 같은데 제보를 해야겠다. 이런 거 제보하면 그건데 할인해 주는데. 아니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 뭐가 이상하죠 여기서? 뭐가 이상하죠? 알아차리지 못했나? 아니 여기까지 식 쓴 거에 전혀 문제가 없어. 식 쓴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내가 탄젠트 세타가 지금 세타가 예각이잖아요. 그죠? 예각인데 이 상태에서 그렇구나. 아니지 봐봐 이렇게 되면 얘가 무조건 음수 아닌가? 그치? 아니야? 내가 계산식이 이상한가? 이거 마이너스 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거잖아. 아니 나도 풀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A값 2분의 1 놓고 그냥 여기 극한 정리한다 해서 풀었는데 갑자기 이게 보이네. 갑자기 이게 마이너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탄젠트가 음수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는 애초에 음수밖에 표현이 안 되잖아. 그치? 이건 좀 오류인 것 같네. 해설도 여기 A 값이 2분의 1이라고 돼 있어. 2분의 1이라고 돼 있는데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예, A 값이 2분의 1이라고 돼 있어요. 똑같이 2분의 1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나? 여기에서 이거는 좀 따져줘야지. 왜냐면 이게 보기가 보기에 양수가 없네. 음수가 없네. 개이덕이네. 자, 여기서 볼게요. 얘가 세타가 예각에 대한 값을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그냥 절대값을 씌우고 보는 게 안전하겠다 오히려. 절대값 씌우고 보면 여기도 절대값 이렇게 어쨌든 예각에 대한 거니까 실제 각이 둔각이든 예각이든 관계없이 예각으로 취급해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A가 2분의 1 들어가면 여기까지 정리했을 때는 얘는 무조건 음수밖에 못 나와.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절대값을 아예 달고 다니는 게 오히려 낫겠죠. 네, 이렇게 보셔야겠네요. 네, 1보다 큰 쪽에서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극한을 계산할 때는 요거 탄젠트 세타에 집어넣으면 정리는 되고 각을 치환해야 됩니다. t-1을 0으로 x로 치환을 하셔야 계산이 올바르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29번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29번은 자연수라는 조건이죠. 자, A1이 자연수고 그 다음에 A2가 자연수래. 그러면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공비가 2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애초에 곱해서 얼마가 돼야 되는데 곱해서 8이 돼야 되는데 공비가 2 이상의 자연수여야 돼. 그래서 얘가 2면 4고 세 가지밖에 없죠. 얘가 4일 때 2고 얘가 8일 때 1이다.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 자,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B에 대한 걸 다루고 있는데 B에는
첫 번째 1이니까 그냥 R2에 n-1승이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형태고, 문제에서는 수렴하는 것은 오직 하나다라고 했으니까 수렴 조건에 대한 것만 정리해보면 다른 건 볼 필요가 없죠. 어차피 뭐만 보면 돼? 공비만 보면 돼, 공비만. R1 분의 R2가 첫 번째 급수의 공비가 되겠고, 두 번째 급수의 공비는 5 곱하기 R1 분의 그 다음에 R2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그래서 둘 중에 뭐만 딱 하나만 수렴해야 된다, 존재해야 된다, 수렴해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아서 수렴이 안 되면 얘가 1보다 작아야겠죠. 그 다음에 얘가 수렴한다면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굴 기준으로, 어차피 자연수니까 R2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빨간색일 때는 얘가 R1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누구보다 작냐면 루트에 5R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돼. 그 다음에 노란색일 때는 R2 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네요. 5 곱하기 R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R1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돼.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케이스는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4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 4가지 형태에 대해서 다시 급수를 구하시고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구해라. 이런 얘기야. 복잡할 건 없고 그냥 계산 시간을 좀 잡아먹는 문제죠. 됐나? 다음 30번. 30번 좀 어렵다. 30번이. 자, 역함수를 가지고 f'x가 얘가 0보다 작대. 자, 이때 파이 곱하기 fx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0부터 fx까지, 그 다음에 t 곱하기 gt dt 이거고, 그 다음에 0부터 x까지 코사인 t 플러스 t 제곱 플러스 a에 그 다음에 dt다.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B를 빼먹었네. 플러스 B 이렇게야. fx의 함수값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과정으로는 뭐 하냐면 미분을 좀 합니다. 그냥 탁 치고 모르겠으면 미분해야 된다라는 게 이럴 때 자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2파이에 그 다음에 fx 곱하기 f'x다 요렇게 붙고, 요거 요번에 7월달 모의고사 보고 나서 했던 건데, 요거 미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 요런 거 끼어 있으면 그러면 2 곱하기 그냥 집어넣죠. 일단 fx에다가, 자 이게 역함수니까 여기다가 x 들어가면 그냥 x라 쓰는 거 괜찮아? 그냥 x라 붙겠지. 그 다음에 곱하기 뭐가 붙어있냐면 요거 미분한 거 붙여주면 되죠. 미분한 거. 그래서 f'x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얘가 코사인 x 더하기 x제곱 플러스 a다. 여기까지 가능하고요. 정리를 좀 해보면 왼쪽에 공통인 모양이 좀 보여서 2 곱하기 그 다음에 fx 그 다음에 곱하기 f'x에다가 곱하기 파이 플러스 x 요렇게 정리가 되지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코사인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다. 요렇게 나오게 돼. 그래서 이 식에다가 이제 하나씩 집어넣는 거야. 뭘 집어넣는 거냐면 자, x에다가 뭘로? 마이너스 파이를 넣어. 마이너스 파이 집어넣게 되면 얘가 날라가죠. 그죠? 얘가 날라가고 얘는 얼마가 돼요? 그냥 파이니까 1이겠지. 그래서 얘는 얻을 수 있는 결과가 0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파이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더라. 곧 a 값은 일단 1 마이너스 파이 제곱이겠다 라는 거 하나 챙겨줄 수 있겠다. 그쵸?
네.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문제에서 쓰라고 하는 값에는 f파이만 있는 게 아니라 f 뭐도 있어요? 마이너스 파이만 있는 게 아니라 f파이도 존재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파이까지 하나 같이 집어넣어 줍니다. 파이까지 하나 더 값을 확보해 놓고 시작하려고 하는 거야. 나중에 어차피 지금 자, 이걸 이렇게 보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항상 풀이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이 무엇이냐면, 자, 그 어디냐, 어디 그 밑에 구하라고 하는 모양을 봤을 때 나한테 구하라는 게 b 플러스 인테그랄 f의 마이너스 파이부터 그 다음에 f 파이까지 라고 붙어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f'의 gt 분의 그 다음에 t 제곱의 dt다. 지금 이걸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t에다가 f 마이너스 파이 넣어야 되고 t에다가 f 파이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누구도 한번 넣어볼 거냐면 f에다가 파이도 한번 넣어볼 겁니다. 괜찮아? 여기까지. 파이까지 한번 넣어보게 되면 우리가 a를 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변의 값을 구할 수 있겠다 이거지. 파이를 집어넣으면 2고요. 그래서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f 파이에 곱하기 f 프라임 파이다. 자, 요렇게 줄 수 있겠고, 여기다 파이 집어넣으면 그럼 얘가 얼마 되죠? 파이를 넣었어. 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파이 제곱에 플러스 a니까 1 마이너스 파이 제곱, 요렇게 정리가 돼. 그지? 우변의 값이 얼마가 돼? 우변 값이 0이 돼. 괜찮아? 그래서 미분을 통해서 얻어낸 값은 뭐가 있는 거냐면 a 값이 1 마이너스 파이 제곱이다 라는 것과 f 파이가 0이다 라는 거 두 가지를 챙기게 됩니다. 얘가 0인데 왜 f 파이가 0이냐 라고 하면 이건 지금 0이 될 수 없기 때문이야. 문제에서 뭐라고 했으니까 f 프라임 x는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0이 나오는 거 불가. 그래서 얘가 뭐여야겠지? 얘가 0이다. 요렇게 정리가 된다고. 알겠습니까? 괜찮소?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상황을 진행을 할 거야, 이제. 그 다음 걸 진행을 할 때 이게 약간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볼게요. 이게 해설을 푼 거랑 비교했단 말이야. 해설은 뭐 해놨냐면 이걸 갖다가 뜬금없이 부분적분을 하라고 해. 근데 그게 우리가 봤을 때 뭘 근거로? 그게 아니라 여기 구하라고 하는 이 피적분 함수를 좀 봅시다. 피적분 함수. 자, 우리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역함수랑 원함수랑 합성되어 있는 형태일 때는 둘 중에 하나를 구분해서 미분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자, 누구의 정의역이 x나 t로 표현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합성 형태를 결정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f가 겉함수일지 g가 겉함수일지 먼저 결정을 하시고, 얘는 지금 누구다? g의 정의역이 t라고 되어 있으니까 겉함수를 뭐라고 잡아? f로 잡아. 그래서 자, 얘가 t이다 인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죠?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미분하게 되면 얘가 f'에 그 다음에 gt에다가 곱하기 g 프라임 t고 얘가 2다 요렇게 표현이 된다고. 그지? 그래서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모양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f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부터 시작해서 f 파이까지. 자, 여러분 이걸 이용하는 건 치환의 개념이 아니야. 치환이 아니라 얘랑 얘랑 그냥 뭐 한 거야? 같은 거야. 같은 거. 그래서 여기 있는 f' gt 분의 1이라는 것을 뭐라고 처리할 수 있죠? g 프라임 t라고 바꿔줄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이 t 제곱에 그 다음에 g 프라임 t dt다. 자,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날리면 되는 거잖아. 날려서 여기가 g 프라임 t 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이러한 관계로 그래서 여기를 뭐 해 나가면 여기를 부분적분해 나간다면 그러면 저기 있는 t 곱하기 gt와 같은 모양을 만들어 볼 수 있겠지. 괜찮니? 프라임이잖아. 적분해야겠지. t제곱을 그러면 미분하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뭐 해가면 부분적분해 나가면 이거 적분하고 이거 미분했을 때 t 곱하기 gt라는 모양이 등장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값을 어디에서? 여기에서 챙겨줄 수 있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아, 알겠냐고. 제발 알겠다고 해줘. t 제곱 gt 이게 눈으로 안 보면 써봐야 될 거 아니야. 야이 볶음이. 자, 여기서 인테그랄 f 얼마부터 마이너스 파이부터 f 파이까지 미분해. 2 곱하기 t에 그 다음에 g 적분한 거 t dt 이렇게 붙을 거잖아. 그지? 이걸 어떻게 다룰 거냐의 문제인 거고 0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파이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 집어넣은 걸 빼버리면 그러면 요거랑 같은 형태가 표현이 되겠죠. 맞아요. 뭔 말이야? 나 혼자 헛소리 하는 건 아니겠지. t, gt, dt 윗끝에 x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할 겁니다. 0부터 시작해서 f에 마이너스 파이까지 2배의 t, gt, dt야. 이 둘을 어떻게 해야 얘가 나와? 빼야 나오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거 뺀 모양 값을 어디에서? 저기서 구하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아, 그럼 b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아까 여기서 f파이가 0인 거 찾았잖아요. 그죠?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파이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파이를 집어넣으면 여기 0이네. 얘가 0이니까 여기도 0이네. 그지? 그럼 여기다가 파이 집어넣고 이거 계산하고 더하기 b 한 게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b 값을 구하는 용도로는 누구다? x에다가 파이를 대입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끝. 오답. 아니 뭐 논술도 취소되셨는데 파이팅 있게 오답해야죠.